네, 새누리당이 공천 금품 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게 되면서 당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새삼 부각됐습니다.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 처리하고 후속 조치에도 분주한데요.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인 경대소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공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제명 처리하는 것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이번 공천 헌금으로 지칭되는 3억 비리와 관련해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큰 의혹을 갖고 계시고 그 바람에 저희들 새누리당의 쇄신에 대한 의혹의 눈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서 검찰 수사 결과는 어차피 시간을 요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아무 결정도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수수방관하고 있다. 또 거대 여당이 검찰과 무슨 뒷거래를 하고 꿍꿍이를 해서 사건을 덮으려 한다. 이런 또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신속하게 당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행위로 제명 결정을 한 거고요. 야당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꼬리 자르기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꼬리가 몸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확실하다면은 꼬리를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지 잘라갖고 오히려 반격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 또 수사 결과 발표상 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 예를 들어서 3억 비리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은 제명이 없고 저희 당원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은 그 부분도 또한 저희 당이 정치검찰을 이용해서 사건을 덮었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당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그 두 분한테 당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당당하게 조사를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 당초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탈당 권유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제명으로 선회를 한 겁니까? 그때 이제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현영희 의원하고 현기환 전 의원께서 자진 탈당을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두 분이 자진 탈당 의사가 없다 이렇게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 당 입장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방도가 제명이라는 방법밖에 없었죠. 자, 현영희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사전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만에 하나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은 그 내용이 이 3억 부분이 인정되는 걸 전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하고, 또 다른 내용이 뭐 지엽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청구되는 경우하고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자의 경우, 그냥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법 위반 행위로 영장 청구된다면은 이 의혹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그에 따라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보고요. 3억 부분에 관해서 이것이 인정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또 신중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 결과 만약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다면 복당 절차는 곧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 그 당원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제명이 되면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는 재입당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만 최고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를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윤리위원장이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자, 공천헌금으로 불리고 있는 3억 원 외에도요. 지금 현영희 의원이 차명으로 낸 후원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차명으로 후원금을 냈다. 그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은 그 낸 부분은 현영희 의원으로서는 법적 처벌을 받는 게 어쩔 수 없는 내용이고요. 받은 분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면은 실질적으로 뭐 처벌할 근거도 없고 또 그 선거 과정에서 일일이 그것이 차명이냐 아니냐 이것을 확인할 방도는 없습니다. 워낙 많은 그 후원금이 들어오고 그것이 은행 계좌를 통해서 오거나 또 계좌 이체로 오거나 뭐 이런 거니까요. 올 때마다 그 선거 후보자가 그걸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나중에 이제 선관위에 신고할 때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영수증까지 첨부하고 영수증 보내드리고 후원자한테 그런 과정이니까 그게 사전에 뭐 그 협의가 없었다면은
모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네. 그렇다면 그 차명 후원금을 받은 뭐 네. 이정현 최고위원이나 현경대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당청에서 뭐 특별히 조사를 할 계획이 아직 없으신 겁니까? 글쎄요, 제가 구체적인 절차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두 분이 차명으로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네. 또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선 그 제공한 사람부터 먼저 조사가 돼야만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비리 의혹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이고요. 지금 네. 당내에서도 당시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박근혜 후보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그 박근혜 후보가 지난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때 상황으로 뒤집어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자기가 하겠다라고 자청해서 한 게 아니고 당이 워낙 어려워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게 소수당으로 전락할 게 틀림없다. 또 야당에서도 자기들이 제1당이 된다고 장담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위기의식 끝에 우리 박 대표를 모신 겁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박 네. 후보를. 그래서 그 박 후보가 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과거의 조직을 공직자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명칭도 바꾸고 권한도 더 주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심사 과정을 거치게 했거든요. 네. 그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당원들이 신뢰를 해서 예상과 달리 저희 당이 1당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박 대표, 박근혜 지금 후보의 그 역할을 지금 기억을 안 하고 지금 다 그 책임론을 묻는 것 같은데요. 3억 부분에 관해서 이것이 박근혜 후보가 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실제 관여를 했다면은 그거는 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네. 그게 아닌 상황에서 박근혜 지금 후보가 책임론이 후보 사퇴로 연결되는 것까지는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물론 3억이 인정되면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책임 발언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부터 당의 자체 그 진상조사위원회도 활동을 시작하는데 네. 조사의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위원은 아닙니다만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현영희 의원 또 현기환 전 의원의 바로 지금 문제된 3억 부분에 관해서 진상조사를 하자라고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강제적인 수사권이나 뭐 조사권이 없으니까 네. 과연 그 목적한 대로 뜻을 이루려면은 모두 다 마음을 비우고 합심해서 신속하게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속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이번 의혹 사태가 연말 대선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이제 3억 부분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 당이 우리 당이 국민 여러분들한테 진심을 담아갖고 설명드리는 게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네. 대선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다른 현안도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종걸 최고위원의 박근혜 경선 후보에 대한 욕설 네네. 파문도 지금 예.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당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당 차원에서 지금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는 아직 제가 들은 바가 없고 네. 다만 지금 그 파문과 관련해서 저도 딸이 둘입니다만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모욕감을 느끼는 것 같은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인 경대수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